안녕하십니까, 신구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말입니다. 가끔 기업의 인수나 합병을 다룬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M&A 과정에서 중요한 게 인수 대상 기업의 채무죠. 1980년대 중반 부실기업 정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는 기업의 인수나 합병이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졌지만요. 어쨌든 인수 대상 기업이 안고 있는 채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건 문제였습니다. 부실기업 정리 대상 기업 가운데는 경남기업도 포함돼 있었다. 경남기업의 경우는 부실 해외건설업체 정비에 따라 대우가 위탁 경영하고 있던 중이었다. 그동안 우리 대우가 위탁 경영을 해오던 경남기업을 인수해라 하는 귀은행 측의 제안을 듣고 내부적으로 충분한 회의를 거듭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인수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600억 원의 기존 부채를 15년 동안 거치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자는 없습니다. 이자가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후 15년 동안 분할 생활하겠습니다. 15년 동안 그냥 갖고 있다가 그 후부터 15년간 분할 상환한다. 예. 기가 막히는구만. 그리고 2천억 원의 신규 정상화 자금에 지원해 주셔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조건이 너무 대우 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습니까? 경남기업을 누군가 인수해야 하는 건 정해진 사실입니다. 만일 아무도 인수하지 않을 경우 그 기업의 채무를 은행이 고스란히 떠안고 감당해야 합니다. 맞죠? 예. 그런데 누군가 인수를 해서 기업을 정상화시키고 결국 은행의 채무 문제까지도 해결한다면 은행으로서도 바람직한 일 아닙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번 부실기업 정리는 인수하는 기업의 의지라기보다 정부의 의지가 더 큰 작업입니다. 그래서 단 한 치도 양보 않겠다는 겁니까? 우리는 그 조건이 수락되지 않으면 기업 인수 어렵습니다. 당신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은행이 들어준다고 했을 때 우리 외환은행을 비롯해서 관련 은행들이 이자 고목에서 입는 손실액이 자그마치 3,500억 원 상당입니다. 그렇겠죠. 세상에, 은행이 밑지는 장사하는 거 보셨습니까? 기업도 빚지고 물건 인수하지 않습니다. 치, 이거야 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3% 저리의 특별융자를 은행들한테 해주도록 한다는 겁니다. 미친놈들. 부실기업 인수 문제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부실기업의 빚을 유예시켜 제3자가 인수토록 했으며 은행 손실을 메워주기 위해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연 3% 저리의 특별융자를 실시하게 했다. 그리고 인수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세 감면 규제법 개정 작업에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다. 아버님, 몸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좀 누우시죠. 나 걔한테 내 회사를 놓고 해먼 놈들이 갈라먹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몸이 상할 수가 있겠노. 전화 좀 해야 되겠다. 전화는 왜요? 나무 기업을 갖다가 다른 기업에 생짜를 안기면서 가전 특혜를 다 주는 게 어딨노? 그 특혜를 내한테 줬어 봐라. 국제 내 반년 안에 살렸나 이제. 어디에 전화하십니까? 여보세요. 김 장관님, 내 양정모입니다. 양 회장님,
건강이 안 좋으시다 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던 참입니다. 내 건강 안 좋은 기를 김 장관님이 걱정하십니까? 저한테 유감이 많으시군요. 유감이 많으나 마나. 그런 말 인제 와서 해도 소용이 없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정부에서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기업들한테 가진 특혜를 다 주신다면서요. 특혜를 주는 거 없습니다. 빚도 유예해주고, 은행에다가는 돈도 왕창 빌려주고, 그게 그거 아닙니까? 아니, 회장님. 여기저기서 나오는 말 종합해서 들어보면 말입니다. 우리 국제 인수하는 기업들한테 지원해주는 금액이 원래 국제가 금융권에 진 빚의 몇 갑절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은행 돈은 다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들 주머니 아닙니까? 도대체 부실기업 정리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누굽니까? 양 회장입니다. 김만재 재무부 장관의 방에는 401 청와대 경제수석이 방문해 있었다. 양 회장님요. 인수기업한테 주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지원을 자기한테 줬으면 몇 달 안에 국제를 살려낼 수 있다고 그럽디다. 그분도 참 상황 파악 못하시네요. 본인이 경영을 잘못해가 기업이 저지경이 된 거라는 생각 못한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각하께서 만일 이 사실 아시면은 또 한바탕 노발대발 하실 겁니다. 그래도 인간적으로 안 된 구석은 있습니다. 사공 구석도 아시겠지만 아무리 부실 경영을 했다고 해도 그 큰 기업이 송두리째 날아간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긴 하죠. 게다가 그렇게 사랑했다는 막내 아들도 저렇게 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겠지요. 나도 마음이 솔직히 안 좋습니다. 뭔가 방법을 찾아볼 필요는 있겠어요. 관련해 의미 있는 증언이 있다. 당시 이 일에 관여했던 정부의 모 관계자가 전 중앙일보 이장규 기자에게 익명을 요구하며 털어놓은 이야기다. 아무리 부실 경영을 했다고 해도 그 큰 기업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렸으니까 그 자신으로서는 매우 억울하다고 여겼겠죠. 그래서 정부나 은행으로서는 최대 인수업체인 한일합섬이 40억 원 정도를 어떤 형태로든 양 씨에게 건네주기로 이야기가 되었더랬습니다. 그런데 50 말기에 6.29 선언이다 뭐다 정신없는 가운데 그 문제가 공중에 붕 떠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 돈만 약속대로 전해졌더라도 나중 양 씨가 기업을 되찾는다고 소송을 내는 등 그처럼 목청을 높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증언은 관계했던 분의 증언입니다. 양 회장의 생각이 과연 그랬는지는 모른다는 거죠. 어쨌든 부실 기업의 정리 과정을 들여다보면요, 워낙 얽히고 설킨 게 많기는 많았던 모양입니다. 이런 일일수록 모든 일을 법대로 원칙대로 처리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가령 부도낼 기업은 그때그때 부도를 내고 일체의 정치적 입김이 개입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사실 당시에는 이와 같은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이런 개운치 않은 얘기들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실기업 정리를 위해서 정부는 그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했다.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그리고 한국은행 특별금융이었다. 그런데 뜻밖의 브레이크가 걸리게 된다. 상공부였다. 뭐? 안 돼? 예, 카카. 안 됩니다. 재무부의 주도하에 진행되던 부실기업 정리. 경제기획원과 상공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부처 간의 힘겨루기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으나 여기서는 다만 일을 풀어가는 방법의 차이로 접근해보면 김만재 재무부 장관은 부실기업의 처리를 하나하나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 하지만 개별 기업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 산업 정책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필요합니다, 카카. 그럼 장관. 예, 카카. 그럼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쉽게 얘기해보소, 쉽게. 어? 그럼 뭐가 문제야? 지금 재무부가 주도하는 대로 개별 기업 차원에서 일을 추진하다 보면 특혜 시비가 필연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특혜 시비? 어떤 기업한테는 알짜 기업을 넘기고 금융권에도 이런저런 지원을 해주고 또 어떤 기업한테는 맡고 싶어 하지 않는 부실 기업을 억지로 떠넘기고. 그래? 지금 그럼 구체적으로 그런 시비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카카. 호호, 그거 큰일이네. 그러니까 그보다는 산업 합리화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그런 문제는 줄어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가 하나하나 문제를 개입을 해서 풀어가는 게 아니라 기업들한테 자율권을 주고 정부는 이 큰 틀에서만 통제를 하자. 맞습니다, 카카. 그러면 그 산업 합리화 정책은? 당연히 상공부에서 주도를 해야 합니다. 상공부의 소관 업무니까 말입니다. 상공부에서? 그 재무부 장관이 받아들일라 안 할 낀데. 당시 상공부 장관은 금진호였다. 금진호는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정당 전국구 의원으로 선출됐고 민정당 대표위원을 맡은 노태우 위원과는 동서 사이였다. 실세였던 셈이다. 한편 김만재 재무부 장관은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 문제를 놓고 여당 의원들을 만나 설득하고 있었다. 조간법을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정이 불가피합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도록 협조를 좀 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그 조간법이라는 게 말입니다. 결국은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기업한테 세금 혜택을 주자는 건데 국민들이 안 좋아할 거는 뻔해요. 그러나 이 문제는 야당에서는 보나마나 반대하고 나설 일인데 우리 여당이 합시다 하고 야당은 안 됩니다 하면 그 인기는 누가 얻고 욕은 누가 먹겠어요? 그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부실기업 정리를 위해서 반드시 통과시켜 주셔야 합니다. 부실기업 정리의 틀이 이 조간법 거기다 그 하는 특용도 부활한다면서요. 예, 금통위가 열리면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욕먹을 짓만 골라서. 알지만 어쩔 수가 없어서 그럽니다. 물론 이 방법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 할 말은 아닙니다만 정부 안에서도 의견 조율이 안 되고 있다면서요. 예? 그 금진호 상공부 장관이 반대한다면서요. 그러나 부실기업 정리는 어디까지나 재무부 소관 업무로서. 그건 아니죠. 그 상공부 금 장관이 그렇게 생각한답니까? 이 일은요,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간에 걸려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실세가 누굽니까? 금진호 장관이 실세 라인이에요. 그 문제는 제가 상공부 장관과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 문제는 알아서 해결한다 치고 정의 이 법을 국회의 상정에 통과시켜야겠다.
그래서 여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건데. 그럼 노태우 대표위원을 찾아가 보시오. 노태우 대표위원이요? 금준호 장관하고는 동서가 아니고 그 당에서 일단 그분의 마음을 돌려놓으면 뭐 일이 좀 쉽지 않겠어요?